안녕하십니까, 창덕쌤입니다. 오늘은 특수용접 용접기능사 문제풀이 31회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지금은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텅스텐 전극봉호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됐죠.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숭텅스텐, 그 다음에 1% 토륨, 그 다음에 지르코늄, 그 다음에 3%가 아니고 2%였었죠. 그래서 라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용접은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철판 두 개를 겹쳤죠. 겹쳐서 했기 때문에 겹치기 이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을 로봇화 할 때에 그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이제 로봇 용접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틀린 것입니다. 자, 비대의 높이, 비더 폭, 용입 등을 정확히 제어할 수가 있다. 기계로 정확하게 이제 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아크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용접 봉호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생산성이 저하한다. 저하하는 게 아니고 상승하겠죠.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아주 더 정확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레이저 용접이 적용되는 분야 및 응용 범위에 속하지가 않는 것 이렇게 됐는데요. 레이저 용접은 우주 통신, 로켓, 추적, 광학, 개척기에서 응용합니다. 맞습니다. 가는선이나 작은 물체 용접 및 박판 용접도 레이저로 되죠. 다이아몬드 구멍 뚫기, 절단 등에 응용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용접 비더 표면이 기공 및 각종 불순물 제거. 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라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경납됨 시 경납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잘못된 거 이렇게 했는데요. 가번은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좋아야 한다. 맞습니다. 접합이 튼튼하고 모재와 체나력이 있어야 한다. 맞죠? 금, 은, 공예품 등의 댐나비는 색조와 같아야 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용융 온도가 모재보다 높고 유동성이 좋아야 한다. 모재보다 이제 높고가 아니고 이것은 낮아야 됩니다. 낮고 이렇게 해야 돼요. 낮고 그 다음에 또 유동성이 좋아야 한다. 이것도 이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라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용착법에 대해서 잘못된 거 됐는데요. 용착법은 네 가지 있죠. 전진법, 후진법, 그 다음에 스킵법, 그 다음에 대칭법 이런 것인데요. 자, 틀린 것만 한 개 이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번에 한번 보시면요. 전진법 해가지고요. 홈을 한 부분씩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다음에 다른 부분을 진행한다. 자, 요것은 이제 용착법이 아니고요. 캐스케이드법이라 해가지고요. 이렇게 된 게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단 형태로 용접하는 게 있어요. 이런 형태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전진법은 이제 이 화살표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 하면서 이 왼쪽 부분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용접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법이랍니다. 그래서 라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을 보겠습니다. 보랄성가스 금속 아크 용접에 관한 설명으로 또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가면 보죠.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방풍 대책이 필요 없다. 이제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받죠. 받아서 방풍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번이 틀린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번을 보겠습니다. 자, 아크 용접 작업 중 인체에 감전된 전류가 20에서 50mA일 때 인체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50mm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조금 이제 사망을까지 할 아주 조금 위험한, 아주 좀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위험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네요. 고통을 느끼고 강한 근육 수축이 일어나고 호흡이 곤란하다. 20에서 50mA가 이 정도의 이제 강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번입니다. 용접 작업 시의 전격 방기 대책으로 이제 잘못된 거 했는데, 전격 방기 대책은
이제 감전 방지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갑은 홀더나 용접봉을 절대로 맨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맞죠? 티거 용접이 텅스텐 전극봉을 교체할 때는 항상 전원 스위치를 차단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답은 티거 용접시 순행식 토치는 가열 방지하기 위해서 냉각수 탱크에 넣어서 식힌 후에 작업한다. 순행식 토치는 물 자체가 순환하면서요, 가열을 이렇게 방지를 해주는 거죠. 뭐 이렇게 토치를 물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 감전이 되겠죠. 그래서 답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번을 보겠습니다. 가스 용접에서 사용되는 아세틸렌 가스의 성질을 설명한 것 중에서 맞는 것 이렇게 되는데요. 자, 맞는 겁니다. 그 비중이 1.1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산소 비중이죠. 산소가 1.1이고요. 15도씨 1kg의 아세틸렌 1리터가 1.176g입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나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는 이제 6배가 아니고 1배가 되어 있고요. 순수한 아세틸렌 악취가 난다. 이거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을 보겠습니다. 기회적 시험법 중에 동적 시험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동적 시험 방법은 피로 시험이 되겠죠. 피로 시험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동작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것이 바로 동적 시험입니다. 12번요. 서머지드 아크 용접의 660 용제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뭐 소결형 용제, 660 용제, 뭐 혼합형 용제 이렇게 이제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맞는 것은요, 그 답안이 되겠어요. 용제의 화학적 균일성이 양호하다. 이것이 660 용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13번을 보겠습니다. 용접 후열 처리, 후열은 용접이 끝난 후에 하는 것이죠.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접 후에 냉각 회피, 요거는 맞고 오죠. 응력 제거 풀림 처리, 자, 이것도 맞는 것이고요. 완전 풀림 처리, 이것도 맞죠. 담금질에 의한 경화, 자, 이것은 후열 처리라고 할 수 없겠죠, 그죠? 후열 처리란 것은 이제 응력을 풀어주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경화를 시키는 것은 이제 맞는 것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중탄소강의 용접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이 되겠어요. 맞지 않는 것. 자, 가번에 보시면은 중탄소강을 용접할 경우에 탄소량의 증가함에 따라서 800에서 900도 정도 예열할 필요가 있다. 이건 예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냥 또 용접을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을 보겠습니다. 용접 후 처리에서요, 잔류용력을 제거시켜주는 방법이 아닌 거. 잔류용력을 제거한다. 우리가 보통 뭐죠? 풀림 처리라 하죠. 풀림 처리에 아닌 거 찾으면 됩니다. 저온응력 완화, 이것도 이제 풀림 처리되어 있고요. 논의 풀림, 이것도 풀림이죠. 그 다음에 피닝법도 풀림이죠. 역변형법은 이거는 이제 변형을 이제 교정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아크열이 아닌 와이어와 용융 슬래그 사이에 통균된 전류의 제한값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방법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왔죠. 이 슬래그란 말이 나왔죠. 슬래그가 나오면 당연히 슬래그 용접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을 보겠습니다. 솔리드 와이어 CO2 가스 아크 용접에서요, CO2 가스에 알곤 가스를 혼합 시 특징에 대해서 이제 틀린 것은 이렇게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알곤 가스를 혼합을 해주는 이유는 아크 안정이죠. 아크 안정과 이제 품질이 이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크 안정, 이거 맞고요. 후판 용접이 한다. 이 후판 용접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스펙터 감소하고 작업성과 용접 품질이 향상된다. 이거는 맞죠. 그래서 나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 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몇 프로가 되면은 두통이라든지 내빈혈을 일으킬 수 있느냐? 두통이 가면은 바로 3에서 4% 되겠죠? 그래서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KS 규격에서의 안전, 하재 안전 금지 표시로 나타나는 거. 자, 금지 표시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금지 표시는 빨간색이 되겠죠? 빨강이 되겠습니다. 20번요. 용접부의 연성결함을 위해, 연성결함, 이거 하면 무조건 이제부터 생각할 때 굽힘시험 생각하시면 돼요. 연성결함, 굽힘시험.
무조건 이렇게 외워두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용접 제품을 조립하다가 V홈 맞대기 이음모의 홈 간격이 5mm 정도가 벌어졌어요. 홈어 보수 및 용접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이런 것은 이제 간격이 조금 너무 넓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무 넓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요 간격이 한 5mm로 이제 넓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그대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5mm 같으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반드시 용락, 빵꾸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요 한쪽 요면 있죠. 한쪽 요면을 용접을 해요. 요면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용접을 해놔요. 그러면 요 부위가 이렇게 용접하면은 볼록하게 쌓여서 이 두께가 이제 뭔가 늘어나니까 요 간격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덧살 올림을 하고 나서 간격을 맞추고 나서 용접한다. 그래서 다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을 보겠습니다. 용접 결함호 종류 중 치수상의 결함에 촉하는 것은, 자, 치수가 어떤 뭔가 변하는 거죠. 그죠? 치수가 변하는 거. 그러니까 변형이 되겠죠? 치수상 결함 변형 되겠습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용의 아세틸렌을 충전했을 경우에 용기 전체 무게가 27kg이고요. 사용 후 빈 용기가 24입니다. 순수한 아세틸렌 가스, 요 공식 있죠? 905 갈로 A-B, 요 공식이죠. 그래서 905 갈로 A는 이제 전체 무게 첫 번째 27이고요. 사용 후가 이제 B가 되겠습니다. 24였죠. 자, 그러면 요 갈로 속에 27 빼기 24가 3이죠. 3 곱하기 905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2715가 나옵니다. 2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크 에어 가우징어 장치가 아닌 것은, 자, 에어, 공기가 일단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게 여기처럼 이제 컴프레셔, 그죠? 여기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용접기니까 전원 용접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우징이니까 가우징 터치 들어가겠죠. 예, 수냉장치, 이거는 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번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용접 전류가 150A, 전압이 30V일 때에 아까 출력을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전류 곱하기 전압하면은 출력이 돼요. 그러면 150 곱하기 30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4500W가 돼요. 자, 근데 킬로와트로 했으니까 나누기 또 1000을 해야 되겠죠. 1000을 하면은 4.5kW 되겠죠. 그래서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보죠. 교류 아크 용접기에서 가변 저항, 그 다음에 원격 조정, 이렇게 하면 답이 한 개밖에 없어요. 예, 가포와 리액터형이 되겠죠. 요거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가포와 리액터형에서는 가변 저항, 그 다음에 원격 조정, 이 말이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을 보겠습니다. 두 개의 모재에 압력을 가해 접촉시킨 다음에 접촉면에 압력을 주면서 상대 운동을 시켜요. 그래서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모재를 이렇게 접촉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한쪽을 계속 이제 운동을 시키죠. 이렇게 운동을 시키게 되면은 당연하게 두 개의 모재가 어떻게 되죠? 마찰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마찰이 되면서 열이 발생한다. 바로 마찰 용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번 보죠. 피복 배합제 원료에 대한 설명이 이제 올바르게 된 거 이렇게 했는데요. 페로실리콘, 망간, 티탄, 요 네 가지 다가 뭐냐면요. 바로 탈산제가 되겠습니다. 페로실리콘, 망간, 티탄이 바로 탈산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다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번이네요. 나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을 보겠습니다. 가스 용접 아래 보기 자세에서 왼손에는 용접봉, 오른손에는 토치를 잡고 용접할 때의 전진법으로 설명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자, 전진법은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자진법이라고 해요. 자진법. 자진법은 뭐죠? 좌측으로 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오른쪽이죠.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로 전진법이 돼요. 그래서 가번이 되겠죠. 자, 3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아크 용접기와 비교했을 때 직류아크 용접기 특징에 옳은 거, 직류아크 용접기 특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갑은요, 아크의 안정성이 우수하다. 이것이 맞죠. 안정성은 이제 직류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는 이제 복잡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극성 변화도 가능하죠. 예. 그 다음에 전격 위험이 또 적죠. 예. 이런 것이 바로 직류아크 용접기 설명입니다. 31번입니다. 피부아크 용접봉에서 피복제 역할로 옳은 거. 자, 피복제 역할의 가장 큰 것이 이제 아크 안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나왔습니다. 지금 아크를 안정시킨다. 급냉을 하면 안 되겠고요. 이제 선행하겠고요. 산성 분위기로 아니고 이제 뭡니까 산화하고 이런 것을 방지한다 이게겠죠. 질화작용을 슬러그 제거를 어렵게 아니고 쉽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을 보겠습니다. 강제 절단 부분에서 그림에서 1, 2, 3, 4에 명칭했는데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요거죠. 두께죠. 파란 두께고 2번 같은 경우는 요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드래그라크죠. 드래그.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요 줄이죠. 요 선이기 때문에 바로 드래그 라인이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피치가 아니죠. 피치가 아니고 홈에 있어서 하나의 간격이죠. 그죠? 네. 33번을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용접 작업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유해 강선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이렇게인데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각막이라 합니다. 차각막.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할 때 이제 막을 쳤어요. 이제 막을 쳐서 다른 사람이 불빛을 못 보게 하는 이런 것이 차각막이 되겠습니다. 자, 34번을 보겠습니다. 플라즈마 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은 이렇게 있는데요. 네, 틀린 것입니다.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 이외의 제4의 물질 상태라고도 한다. 이건 맞아요. 아까 플라즈마 온도가 5000도 정도 한다. 이 5000도가 아니고요. 이게 만도가 돼요. 만에서 3만도가 됩니다. 만에서 3만도의 열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가스 용접에서 알루미늄을 용접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용접봉을 이제 사용하느냐 했는데요. 자, 가번이 뭐죠? 알루미늄에는 P를 첨가한 용접봉을 사용한다. 자, 요것이 이제 인이죠. 인을 첨가한 용접봉을 사용한다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을 보겠습니다. 아세틸레이너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또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틀린 겁니다. 가번이요. 산소하고 혼합하여 연소하면 고온을 얻는다. 맞죠? 공기보다 이제 가볍다. 예, 이 분자량이 26이죠. 그래서 공기보다 약간 가볍습니다. 맞습니다. 아세톤에는 25배 용이한다. 이것도 맞고요. 라번이 틀렸네요. 탄화수소에서 가장 완전한 이제 가스다. 근데 완전한 가스가 아니고 불완전한 가스라 이렇게 해요. 아주 이제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반응성이 아주 많은 이런 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7번을 보겠습니다. 가스 용접에 사용되는 연료가스의 일반적 성질 중에서 틀린 것인데요. 자, 불꽃 온도가 높아야 된다. 이거는 높은 게 좋겠죠. 연소 속도가 늦어야 한다. 속도는 늦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나번이 틀리고요. 발열량이 커야 한다는 맞고요. 용융금속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다음 중 용접법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 이 용접법의 분류는 세 가지가 있죠. 용접, 압접, 납땜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리베팅이 이제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스테인리스성, 알루미늄 등과 같은 비철 금속을 절단할 수가 없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없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는 것 하면 우리가 플라즈마라든지 그 다음에 티그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는데요. 아니면은 아크 에어 가우징 이것도 이제 비철 금속을 할 수 있죠. 여기서 가스 가우징은 비철 금속의 절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스 가우징이 되겠고 아크 에어 가우징은 또 할 수 있습니다. 네. 40번 보겠습니다. 육사항동호 내핵성을 계량하기 위해서 1% 전후의 추석을 첨가한 육사항동의 추석을 첨가한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이냐 이런 뜻인데 육사항동의
주석하는 것을 네이벌 항동이랍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육사항동의 주석, 네이벌 항동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번죠. 주강에서 탄소강이 많아질수록 일어나는 성질이 아닌 거 이렇게 했어요. 주강에서 탄소량이 많다 하면 탄소량은 강도가 증가하겠죠. 강도, 경도, 연성도 이제 반대로 감소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충격값은 요거는 감소하겠죠. 참 증가하기 아니고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용접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기억하실 때 강경 증가, 그 다음에 연성, 연전은 반대로 감소. 연성이라든지 전성, 아니면은 이런 것은 이제 감소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보겠습니다. TC, WC, TIC, TAC 등의 금속 탄화물을 CO, 코발트로 소결한 것으로 탄화물 소결 공구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칠더 주철이나 경질 유리 등을 쉽게 절삭할 수 있는 공구라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요 공구가 칠더 주철 경질 유리를 절삭할 수 있는 공구, 요걸 이제 초경 합금이랍니다. 초경 합금. 그 다음에 43번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리가 강에 비해 우수한 점이 아닌 것이라 이렇게 됐죠. 아닌 겁니다. 화학적 저항력이 적어 부식이 용이하다. 구리는 부식이 용이한 게 아니고요. 부식이 잘 안 되죠. 그죠? 네, 부식에 잘 견딥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용이하다는 것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을 보겠습니다. 소재의 표면에 강이나 주철로 된 작은 입자를 고속으로 분사시켜 표면의 경하, 표면 경도를 높이는 것을 가지고 쇼트 피닝이라 그죠. 작은 어떤 쇠로 된 구슬, 작은 구슬을 이제 표면에다가 분선을 해서 이제 경도를 높이는 거, 쇼트 피닝입니다. 45번요. 추출 조직 중에 감마 고용체 FE3C의 기계적 혼합으로 생긴 공정 추출로 A3 변태점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거, 이것은 페레브레이트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요거가 답이다. 이렇게 이제 용접 재료 부분은 외우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46번 보겠습니다. 강의 재질을 연하고 균일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림의 열처리 곡선과 같이 행하는 열처리는, 그림 보시면 이렇게 가열을 쭉 했어요. 온도를 이 정도 온도까지 가열했다가 이 온도를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했다가 서서히 냉각한다. 그러니까 선냉이라 이런 말이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다가 서서히 냉각하는 이런 방식은 바로 풀림 방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풀림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의 표준 성분에서 크롬하고 니켈의 성분, 이 오스테나이트가 18-8이라 했어요. 그러면은 요 18이라는 것이 이제 요 크롬의 성분이고요. 8%가 니켈이죠. 그래서 18%의 크롬과 8%의 니켈, 나분이 되겠습니다. 자, 48번을 보겠습니다. 순철의 자기 이제 변태점, 이 자기 변태점하고 동소 변태가 있는데요. 순철의 자기 변태는 A2 변태가 됩니다. A3, A4는 동소 변태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49번요. 알루미늄과 그 합금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이렇게 됐는데요. 틀린 건요. 자, 비중이 2.7이고 용량점 660도 맞습니다. 알루미늄 주물은 무게가 가벼워서 자동차 산업에 많이 이용한다. 맞죠? 답은 염산이나 항산 등은 무기산에는 잘 부식되지 않는다. 이거는 잘 부식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부식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이 틀린 것이고요. 대기 중에서 내익성이 강하고 전기와 여러 좋은 전도체다. 자, 이것은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5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망실이라고도 하며 고온단조 용접, 열처리가 용이하고 철도용, 단조용, 크랭크축, 차축 및 각종 자동차 부품 등에 널리 사용되는 구조용 강은, 자, 요거도 그냥 외우세요. 라본이 되겠습니다. 크롬, 망간, 규소강.
크롬망간 규수왕이 바로 클로망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1번요. 그림과 같은 입체를 하살표 방향을 이제 정면도로 봤어요. 제3각법으로 배면도를 투상하고자 할 때, 이 배면도라는 것은 정면도 반대편이죠. 이 뒤쪽에서 이렇게 보는 모습이 돼요. 정면도의 그림과 반대로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정면도를 한번 그려보시고, 그걸 이제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요것은 다번이 맞습니다. 다번. 정면도 모습은 요거죠. 가번이 정면도 모습입니다. 52번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용접에서 Z3의 설명은 했는데요. 이 Z3은 뭐죠? 이제 우리 각장, 다른 말로 하는 목길이죠. 목길이 각장, 다리 길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필렛 용접에서의 목길이가 3mm이다. 그래서 가번을 하면 되겠습니다. 53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제3각법에 의한 정투상도의 입체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모습이죠. 자, 요거는 이제 정면도 봤을 때 여기 이제 이렇게 마름모락 할까요? 마름모 모양이 되고요. 위에는 동그라미 있고 우측에는 네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마름모 모양을 찾으면 되겠죠. 요건 요게가 이제 마름모가 아니죠. 요거도 마름모가 아니죠. 이거 맞죠? 요거는 맞죠? 그 다음 위에는 뭐죠? 동그라미. 근데 네모죠. 뭐 여기 정답이겠죠? 그래서 다번이 정답입니다. 54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이제 한쪽 단면도로 나타낼 때 가장 이제 올바르게 된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요것은 이제 한쪽 단면도니까 반단면도죠. 4분의 1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4번이 이제 맞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55번을 보겠습니다. 기계구조용 탄소광관의 KS 기호는, 기계구조용 탄소광관의 KS 기호는 여기에서는 라번이죠. KT, ST, 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6번에요. 지지장치를 의미하는 배관도식 기호가 그림과 같이 나타날 때 이 지지장치의 이름은 했는데요. 요 그림을 그냥 잘 보셔야 되겠어요. 그림을 잘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고 X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정식이랍니다. 고정식. 가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7번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가공 전 또는 가공 후에 모양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이 선어 명칭은 있는데요. 요렇게 이제 있고, 요렇게 돼 있죠. 이렇게. 요 점이 두 개가 있어요. 보면은. 한 개 있고, 점이 두 개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점이 두 개 있는 것을 가상선이라죠. 그래서 다번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58번입니다. 판금 작업 시 강판 재료를 절단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필요한 도면은 이제 절단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바로 전개도가 되겠습니다. 자, 59번 보겠습니다. 도면의 척도 중 실제 형상을 확대해서 그린다. 그죠? 확대해서 그린 것을 우리가 배척이라 하죠. 배척. 이 배척이라는 것은 앞에 수치가 커야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 수치가 큰 걸 찾으시면 돼요. 가번밖에 없죠. 60번을 보겠습니다. 그리면서 네모 15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이 네모는 바로 정사각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사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한 변의 길이가 바로 뭐죠? 15mm라 이런 말이죠. 한 변의 길이가 15mm인 정사각형.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풀이 31회를 했습니다.